네, 주말 동안 읽을 좋을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너무나도 여성분들이 정말 네. 너무나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책이 그래요? 아닐까 그래요? 싶습니다. 일단 네. 제목부터가 패션의 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로 보는 패션 디자이너 히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표지부터가 아주 화려하죠. 네. 그야말로 이제 그 만화로 보는 패션의 네. 역사인데요. 뭐 샤넬, 페라가모, 또 뭐 에르메스, 저 지금 봐야 읽습니다.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뭐 랄프 네. 로렌. 네. 사실 이제 상표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 디자이너 분들의 이름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네. 디자이너 분들인데 바로 그런 전설적인 디자이너 26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멋진 상품이 있다, 뭐 그 최신 상품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책이 아니고요. 그 하나하나 그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사랑해 마지 않는 그 명품들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 네. 또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철학과 생각 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이 전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그것도 만화로 골치 아픈 뭐 인문학적인 네네. 역사서가 아니라 만화로 풀어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기만 하던 그 상표들이 이런 연원을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와 있구나. 또 정말 더 사랑스러워지는 측면들도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패션의 역사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좀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의 책입니다. 명품 디자이너가 어떻게 그 브랜드를 탄생을 시켰는지 뭐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명품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명품 그렇게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사실은 명품 브랜드도 잘 못 읽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첫째로는 돈이 없고요. 예, 가장 큰 네. 이유고요. 둘째로는 가격은 뭐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인데 품질은 사실 수십 배, 수백 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사지도 않고 잘 공부하지도 않는 편입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장인들이 최선을 네. 다해서 만든 그냥 가장 네. 좋은 물건입니다, 사실은. 네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입증을 한 부분이 물론 뭐 거품도 있는 경우도 네.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중독성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욕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중독성을 이 물건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아는 하되 좀 중독은 되지 않는 이제 그 조화로움을 스스로 균형을 좀 갖추지 않으면 네. 사실 좋아하는 것에 너무 빠지면 뭐 먹고 싶은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고 네. 이렇게 물리는 것처럼 오래 즐기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균형들을 잘 지켜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일단 이 기자처럼 돈이 없어서 명품 살 수는 없는데 명품이 정말로 품질이 좋은 게 하나, 두 개 뭐 이런 거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네. 이제 여학생들이 그 저녁에 심야에 술집에 나가는 일을 찾는데 대학생들이 네, 네, 그때 네. 이제 질문을 하니까 왜요? 요즘에 명품 가방 하나씩은 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출발한 명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스스로를 스스로 사실 아무리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나 자신보다 사람보다 더 귀할 수는 네,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 때문에 내가 열등감 느끼고 내가 뭐 열패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네, 네. 이거는 좋지 않죠.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냥 즐겁게 즐길 수만 있는 그 상태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명품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많은 여성분들의 뭐 남성분들도 요새는 좀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 명품은 사람의 허영심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고 판다고 판다. 생각했는데 네. 이 책을 사실 제가 좀 봤어요. 네. 제가 갖고 있어서 봤는데 장인들이 처음부터 장인이 아니고 명품은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소비자를 위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명품을 정말 좋아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 나만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싶다는 네. 뭔가 그러니까 허영심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만을 위한 상품,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아닐까. 네. 예. 이탈리아 장인의 네. 한 땀 한 땀 그런 것처럼요. 네. 그런 의미로 이 명품을 즐기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다시 좀 책 네, 이야기로 네. 돌아가 보자면 그야말로 현대 패션사 100년을 한눈에 조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명품 이야기들만 나오는 것이 네. 아니고요. 그 현대 패션사 1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전 세계적인 패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네. 네. 그것이 명품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흐름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돌아가면
아주 영리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일단 이 책은 뭐 정색을 하고서는 나는 패션사에 대해서만 얘기할까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여성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명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것이 그냥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인간의 영혼도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고 그것이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네. 있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또 재밌는 것이구나라는 네. 것을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앞서서도 뭐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런 명품 중독 이런 부분들에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지적인 부분들에서 보강이 된다라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하기 쉬워지는 상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도움도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역사책 읽는 건 재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떻게 했나. 특히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처음부터 의리의리한 디자이너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부분 다 조그만 데서 시작하고. 네. 예.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그 가령 샤넬, 네. 지금도 샤넬 넘버 5의 네. 그 향기는 저희 어머니한테서도 그 향을 맡고 또 저희 집사람한테서도 맡고 이제 어린 조카들한테서도 그 향을 갖고 맡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성에게도 있어서도 굉장한 어떤 향수를 네. 불러일으키는 네. 향수인 것 같은데 가령 이제 그 샤넬에 관한 일대기가 이 책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몸에 붙지 않으면서도 기장이 짧은 그런 이제 원피스를 처음 만들어서 이 여성들을 코르셋에서부터 처음으로 해방시킨 그런 어떤 네. 선구자의 네. 어떤 면모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야말로 그 사랑하고 일했다 이 한마디로 요약될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네. 이 샤넬이라는 네. 이제 디자이너였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독일 장교와 사랑에 빠졌던 그 경력 때문에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일찌감치 샤넬의 명성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완전히 저물어지는. 저물어서 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살이 훨씬 넘어서 다시 이 젊은 피에르 가르댕이라든지 네. 입센 로랑 같은 젊은이들과 함께 어깨를 견주면서 다시 재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샤넬의 모든 그 디자인적인 이런 요소들은 70살 이후에 샤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참 대단한 네. 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패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디자이너의 인생에 대해서도 네. 좀 뜻깊게 흥미로운 읽을 얘기들이 수가 참 있을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또 혹시 비비안 웨스트우드 좋아하십니까? 네네. 예, 맞아요. 그 비비안 네. 웨스트우드 펑크룩 패션의 이제 대명사이기도 네. 하죠. 근데 원래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아. 네. 사실 패션과 가장 거리가 먼 쪽에 그렇죠. 접근으로 느껴지는 네. 그런 분들인데, 근데 그 당시 70년대 락 그룹이 있었습니다. 섹스 피스톨스라는 네, 그 락 그룹의 그 매니저입니다. 그 말콤 맥라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면서 락큰롤의 세계에 이제 푹 빠지게 됐죠. 네. 그리고 그 그러면서 세계를 이해하면서 디자인이 그렇게 나왔군요. 그렇죠. 네. 그런 연언을 알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알게 되면 쉽게 풀어보면서 명품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 명품이라는 것을 보는 시각도 분명히 달라질 그 거라는 문화와 예술로 받아들여줘도 그렇죠. 네. 이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맞아요. 네. 오늘 금요일도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채우고 머리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강민지 씨의 패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 주말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윤정 기자님, 김성신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한 주가 끝나면서 네. 참 일주일 금방 가죠. 그러니까요. 네. 시간 정말 빨라요. 저희도 마칠 시간인데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